안녕하세요. 직장인 감정 마스터리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마인들러에서 무료 특강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무료 특강 교육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꼭 이 과정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마 유튜브나 쇼츠 영상을 보는 시간은 있어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감정에 접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33 호흡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3초간 참으시고요. 3초간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눈을 감은 채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참았다가 입으로 내쉬겠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참았다가 입으로 내쉽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편안함, 혹은 긴장, 불안,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정과 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의 감정과 접촉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감정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감정 관리가 되면 더 명확하게 사고하고 더 나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명확한 마음으로 예기치 못한 변화나 방해물에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나 고객들과 더 깊고 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도 더 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며 감정관리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감정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새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먼저 만나보아야 합니다. 우리 감정이 움직이면 같이 반응하는 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신체, 생각,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새 친구들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우리도 친한 친구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듯이 감정도 이 새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새 친구들, 신체, 생각, 행동을 기억하면서 실제 감정관리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관리 실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리는 휴가 중이었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던 길에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관리팀 김대리가 다짜고짜 급한 메일 보냈으니 바로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급하게 끊습니다. 박 대리 입장에서는 휴가 계획도 틀어지고 명령하듯 전달한 김대리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화라는 감정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내고 오늘 저녁 못 먹어 선언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도 거친 숨소리, 거칠게 노트북을 책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가 중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외식을 준비하던 가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변하는 아빠를 보며 당황스럽고 불안해집니다. 박대리 감정 반응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면 신체 반응은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생각 반응은 동료가 나를 무시해서 이런 전화를 했을 거야. 행동 반응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휴가 중에 회사에서 걸려온 급한 업무 전화를 받는 것은 박대리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도 촉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마치 외부의 공격에 당장 대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fight or fly 준비 태세를 갖추게 만듭니다. 내가 계획한 일정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생기면
마치 공격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좌절감과 짜증이 올라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좌절감을 키웁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로 신체 변화가 시작되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투입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펌핑을 시작합니다. 코와 입으로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몸에 열을 낮추기 위해 땀이 나거나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신체가 공격 태세를 갖추는 반응이 시작되면 뇌에서도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의 명령조의 말투가 마치 본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성보다는 감정이 섞인 판단이고 가족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나를 마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빠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행동 반응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보란듯이 큰 소리를 내고 더 거칠게 행동합니다. 1분이라도 빨리 동료에게 메일을 보내서 내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감정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감정적인 판단, 그리고 거친 행동,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와 긴밀하게 지냈던 그 동료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감정 관리가 되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리 역시 휴가 중이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업무 요청 전화를 받습니다. 급한 메일 보냈으니 바로 확인하고 답변 달라는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김대리 역시 당황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몇 가지 사항들을 물어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당장 회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무를 잘 몰랐던 동료가 우선순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 대리는 계획대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김 대리의 감정 반응도 새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생각, 행동 반응을 보면 신체 반응은 동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외부 변화에 우리 신체는 공격 태세를 갖추는 스트레스 반응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 신체 반응이 올라왔을 때 김대리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심호흡처럼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깊게 내쉬는 심호흡을 한 다음 동료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죠. 상황을 알아보고 나니 동료가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답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님을 이해하죠. 그 판단은 감정이 배제된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 반응을 통해서 나온 행동은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갑니다. 김대리가 전화를 끊고 했던 호흡 덕분에 김대리는 전화를 다시 걸어서 차분하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호르몬 반응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때 짧은 호흡법 통해서 뇌에서 공격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어 마시는 숨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집중력을 높아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감정 관리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화와 방해물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다시 일어날 회복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체, 생각, 행동 이 세 친구를 이용하면 우리의 감정은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해도 우리 감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박대리와 김대리가 보였던 이 세 가지 반응, 신체, 생각, 행동 이 반응이 비교해보면 신체의 반응은 호르몬적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호흡을 통해서 신체 반응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신체 반응이 줄어들면 생각 반응이 달라지고 생각 반응이 달라지면 행동 반응이 달라집니다.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신체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이 호흡하는 법만 바꿔도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김대리와 박대리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호흡법이었습니다. 김대리가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빠지는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이 3분 남짓한 시간이 김대리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천해봤던 333 호흡법, 3분조차 되지 않는 이 호흡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 반응 바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호흡법으로 신체 반응을 낮춘 다음 생각 반응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각 멈추기. 멈추는 것이 생각 반응을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과장된 생각, 감정에 치우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반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특히 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우리의 신체가 더 빨리 반응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듯이 우리는 주먹을 불끈 움켜쥐게 되죠. 생각 반응과 마찬가지로 행동 반응 역시 뇌에서 적을 물리치는 상황이라고 오해하고 거칠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억해보면 화가 난 상황에서 내뱉는 말과 행동은 99%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5분만, 3분만 행동을 잠깐 멈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도 같이 멈춰질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신체, 생각, 그리고 행동 반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반응은 천천히 깊은 숨을 쉬고 빨라진 심박수를 낮추는 것. 생각 반응은 과장되고 감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 행동 반응은 당장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해도 우리의 감정은 달라지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만들어내는 신체, 생각, 행동 반응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마인델로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감정 마스터의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과 5월 한시적으로 30% 할인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마인델로 사이트에서 꼭 놓치지 말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인생을 마인델러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